남편과 싸우기 싫다면 실수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나만 잘 말하면 되나요? 인정도 안 해주고 무책임한 남편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폭언, 폭력, 책임 회피까지 하는데 좋은 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같은 급으로 떨어지진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말실수를 줄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당당해지고 떳떳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수를 줄이자는 거죠. 아내가 툭 던지는 말이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말한 건데 남편은 그 말이 무시로 들리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싸우게 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100%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세 가지 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봐, 내가 뭘 했어 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확인하는 말로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혹은 내가 예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이 또 까먹고 일을 냈어요. 그럴 때 속으로 확 올라오죠.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으면 됐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진작 해결됐을 텐데. 그런데 이 말이 남편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판단력이 없어. 내가 너보다 위야. 그러니까 너는 결국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내 입장에서는 꼭 위아래를 가르려고 했던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마음속에서 이런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또 나를 가르치네. 나는 내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봐,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은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어떤 일을 자원해서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던 일에 대해선 더 조심히 말해야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했네. 애썼어. 수고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아내 입에서 "거봐, 내가 뭘 했어."가 나오면 남편은 순식간에 기분이 뒤집힙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도 수고했어. 이 부분을 바꿔줘서 고마워. 고민 많았을 텐데 당신도 애썼겠다. 다음엔 좀 더 같이 얘기해보고 함께 처리해보자." 이건 무조건 남편에게 맞추거나 남편을 치켜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순간을 참아내자라는 겁니다.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이긴 말이 관계를 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걸요. 부부싸움을 계속하기 싫다면 이 옳고 그름의 순간을 잘 참아내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아내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럼 내가 또 참으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아닙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제 채널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에서 중요한 건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왜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던 남편이 알아듣게 말하는 법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상 끝에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붙여 이 영상 끝에 다음 영상으로 제가 붙여 놓을 테니까요. 꼭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입니다. 이 말은 짧지만 정말 강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그렇지 뭐. 또 시작이네. 당신이 언제 제대로 한 적이 있어? 이런 말들은 지금 한 행동 한두 개를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란 사람 전체를 낙인 찍는 말입니다. 남편이 약속을 어겼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지쳐서 역시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으로 찍혔구나. 아내는 나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구나. 내가 뭘 해도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남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화를 내죠.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다. 됐냐? 또 하나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나를 그렇게 볼 텐데 뭐하러 말하나.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남편의 변화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난받으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 전체를 말하지 말고 행동 하나만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나 많이 속상했어. 이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불안해져.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이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당신은 문제야." 라고 말하면 남편은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나에게 힘들어." 라고 말하면 적어도 대화의 문은 조금 열립니다. 물론 남편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약속을 반복해서 깨고 폭언이나 위협을 한다면 그건 대화법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더 분명한 경계와 도움 요청이 필요하죠. 하지만 평범한 부부싸움 안에서는 사람을 낙인 찍는 말만 줄여도 싸움의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이건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말을 말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됐어. 말을 말자.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해봤자 뭐해. 그냥 그만하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지쳐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더 말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멈추고 싶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남편에게는 단순한 중단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존재를 밀어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랑은 대화할 가치가 없어. 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남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크게 화를 내거나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남편이 이미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말을 말자"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화를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멈추는 건 필요하거든요. 다만 상대를 끊어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말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내가 더 말하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30분만 쉬고 다시 얘기하자." "나 지금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하면 우리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지키는 멈춤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냥 "말을 말자" 하고 끝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30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저녁 먹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 남편도 버려졌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 봐, 내가 뭘 했어."는 남편을 아래로 두는 말이고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은 남편을 낙인 찍는 말입니다. 에휴, "말을 말자."는 남편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이런 말들은요, 말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 자체는요,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속상한 마음도 전달하고 실제적인 행동 변화도 요청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정하는 한 문장. 둘째, 내 감정 한 문장. 셋째, 구체적인 요청 한 문장.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노력하려고 했던 건 알아. 그런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나는 불안하고 속상했어. 다음에는 나랑 10분만 먼저 이야기하고 결정해 줄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잘 해 보려고 했던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아. 그런데 나는 이 일이 반복될까 봐 좀 걱정돼. 우리 이번에는 기준을 하나만 정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내가 의리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더 단단해지는 말하기이죠. 소리 지르지 않고도 내 감정을 말할 수 있고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내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을 키우지 않고도 내 요구를 전달할 수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남편의 잘못이나 남편의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의 모든 책임이 아내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툭 던지는 말의 습관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패턴이 있다면 그 말은 줄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좀 더 품격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넥트 채널은요, 여러분이 참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가능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부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로넥트 하세요.